원장님의 그릇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직원을 존중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위임하는 거, 믿을 수 있는 만큼 업무를 갖다가 원장님이 그거를 위임해 줘야지 틀 안에서 자기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위임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원장님이라고 하면 직원이 이제 좀 지혜로우면 중간중간 원장님한테 피드백을 받으시고 원장님 이 정도 해도 제가 뭐 결정하셔도 원장님 뭐 따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의 이제 병원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훈련받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대기업같이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인사 파트에서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OTP 같은 걸 통해 가지고 OJT 뭐 이런 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직원한테 당신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병원은 처음에 입사를 하면 다른 병원에서 일해봤죠? 경력이 많으시죠?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조심스럽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이 이거를 뭐 문서화 시켜놓으면 제일 좋고 문서화 시켜놓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우리 병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결제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데스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내외의 결제는 뭐 실장님한테 컨펌만 받으면 승인이 가능하다라든지 횟수를 좀 제한을 둘 수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불안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과의 경우에는 어레인지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원장님은 물론 과마다 약간씩 달라요. 동물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투입되는 시간이 길지가 않고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처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히려 간단한 비용 상담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어레인지가 크게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치과 같은 경우에나 물리치료하는 한의원이나 자기의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환자를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담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지. 아까 우리 김우민 대표님이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다 하려고 들다 보면 경영적인 지표는 나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아무 진료나 직원들한테 다 위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케일링을 원장님이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저 그 원장님한테 물어서 이제 치주과 전공하신 치과 의사분이신데 원장님 왜 직접 와서 이거 치과 위생사가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개업할 때 환자들하고 한 약속이라는 거야. 그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치과들 평균의 매출액이 절반이 나오지를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통은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오는 치과의 경우에는 가보면 환자가 없거든요. 근데 여긴 예약이 열흘이나 밀려 있어요. 원장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거꾸로 물어봤어요. 원장님, 환자들한테 스케일링을 본인이 직접 한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 뒤에는 더 큰 약속이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원장님 무슨 약속이냐? 평생 내가 당신을 돌봐드리겠다는 약속.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차 싶은가 봐요. 수도권에서 진료를 하시다가 이제 지방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갈까 아니면 계속 여기를 유지하면서 내가 병원을 좀 다른 모습으로 경영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저를 소개받고 저랑 인터뷰를 한 2시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정말 요즘에 보기 드문 주치의식을 하시는데 사실 경영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고. 다른 원장님들보다 진료는 2배 이상 시간을 투입하시는데 매출은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 이 참 좋은 원장님일수록 돈을 못 벌어요. 사실 모든 사업체가 마찬가지긴 해요. 이렇게 좀 후려치는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죠. 그렇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장님들 다 뭐 좀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냥 호의호식하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원장님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엄살이라고 생각하고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 경영 지표를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면 한 군데서 6년이나 해가지고 환자도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을 갖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보고 이제 좀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리고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본인이 원했던 거.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물어봤거든요. 원장님 정말 꿈이 뭐세요? 의사로서 아니면 그 치과 그 원장님으로서 꿈이 뭐냐고 했더니 치과 스케일링 센터 해가지고 환자들을 평생 동안 그 잇몸 질환 없게 건강하게 지켜주는 게 자기 꿈이래요. 케이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다른 치과 갔으면 다 발치했을 케이스인데 뭐 아시잖아요. 밑에 그 저기 이렇게 그 저기 뭐라고 하죠? 그거 뭐 고름이란 표현을 리젠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보통 발치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원장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환자들이 되게 많이 자기 따라온대. 근데 사실 그걸 매출로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쵸?
한국에서의 그 분위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왜 그거를 또 좋아하는 그 치과 위생사 종사자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로 나눴고, 원장님의 그릇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원장님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